인도와 네팔을 여행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6시 45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 코스는 인도 뭄바이, 아잔타 석굴 사원으로 유명한 아우랑가바드, 간디의 묘소가 있는 델리, 타지마할 묘당이 있는 자이푸르, 인도 지방행정의 중심지 아그라, 사원이 많은 카주라호, 겐지스강 화장터로 유명한 바라나시, 석가모니 탄생지인 네팔의 룸비니, 히말라야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포카라, 네팔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카트만두를 관광하는 13박 14일의 여정입니다. 인도는 입국 심사가 엄격합니다. 입국 신고서 작성 시 숙소, 호텔, 주소까지 모두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니 인터넷에서 미리 호텔 주소를 번지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동 빨래터가 있는 도비가트입니다. 도비가트는 약 180여 년 동안 이어진 장소이며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빨래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래하는 사람들을 도비왈라라고 부르며 이들의 직업은 대를 물려 전수되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호텔과 대형 숙소에서 나오는 빨랫감을 받아서 처리하며 뭄바이에서는 관광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빨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닌 도비라는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 직업적으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누물 있잖아요. 비누에 저기 담가놓고 아침에 이렇게 빨래하는 거예요. 네팔에서 약간 중풍 증세가 있는 우리 일행 한 명이 무더위에 사원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도중 현기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뭄바이 빅토리아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역은 영국령 식민지 시절인 1878년에 완공되었으며 영국의 건축가 윌리엄 스티븐스가 이탈리아 고딕 양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세인트 판트라역을 모델로 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상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환불이 거의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개인 기호식품, 즉 컵라면, 고추장, 깻잎, 통조림, 김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해입니다. 중동과 동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 교통로로 고대부터 이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거리에서 판매하는 물은 오염된 것이 많으니 절대 사 먹지 말고 마트나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판매하는 물을 구입하세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절대로 받아서 먹지 마세요. 기차가 늦게 도착하거나 소가 길을 막아도 비행기가 연착되어도 열린 마음으로 느긋하게 여행해야 합니다. 짜이는 인도를 비롯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남아시아 지역에서 차 음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홍차에 우유, 설탕, 향신료 등을 넣어 만든 인도식 밀크티로 영어로는 스파이스드 티라고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하루를 짜이로 시작해서 짜이로 마감할 정도로 짜이를 즐겨 마시며 짜이는 고급 호텔에서 뿐만 아니라 노점상에서까지 마실 수 있는 인도의 대중적인 음료입니다. 짜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주전자나 냄비에 향이 강한 아삼차와 계피, 생강, 후추 등의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고 물과 우유를 넣어 설탕으로 단맛을 낸 다음 오랫동안 끓여내어 체에 걸러서 마십니다. 인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들입니다. 타지발 호텔은 인도를 대표하는 호텔로 인도 뭄바이 5성급 호텔의 상징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밤 뭄바이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해상으로 침투한 테러범 10명이 인도 뭄바이시 타지마할 호텔, 카페, 유대교 센터 등에 무차별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이 테러로 195명이 사망했으며 테러범 10명 중 9명은 사살되었고 1명은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호텔 타지마할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상약을 미리 한국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항상 배낭에 휴대해야 합니다. 여행 중 현지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려는 생각은 미리 깨끗하게 비우세요. 인도 전기 전압은 220V입니다. 아우랑가바드로 이동하기 위해 뭄바이 기차역에서 침대가 있는 특급 열차에 승차했습니다. 기차역에는 거지들이 많았는데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열차는 우리나라 KTX급이었으나 시설이 열악하고 모기가 많았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7시간이었으며 기차 안에는 침대와 의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좌석 형태였습니다. 기차 내부에는 통로가 있고 좌우로 6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했으나 휴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왼손을 씻을 물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우랑가바드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고도 560m의 아잔타 산맥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 불교 유적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잔타 석굴 사원과 북 엘로라 석굴 사원이 있고 시내에 석굴 사원이 많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화학, 피혁, 양조업이 발달하여 있습니다. 견증물이 전통적인 특산품으로 면직, 모직물, 농수산물 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주민의 약 50%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사원에 입장할 때는 신발을 벗고 사원에서 제공하는 덧신을 착용해야 합니다. 알로랑가바드에는 석굴 사원 34개가 2km 넘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원은 높은 현무암 절벽을 단계적으로 파서 만들었는데 고대 인도 문명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로라 밀집 지역에는 불교 사원이 12곳, 힌두교 사원 17곳, 자이나교 사원이 5곳에 있는데 5세기에서 10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한 장소에 각 종교의 신전과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규모가 큰 새 종교를 인정하고 보편적 가치 강화에 기여한 고대 인도의 특징인 관용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석굴은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겨놓은 탁월한 부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잔타처럼 한 가지 신앙을 표현한 게 아니라 고대 인도의 주요한 세 종교가 섞여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석굴은 절벽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펼쳐져 있으며 서기 600년에서 800년쯤 만들어져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사원군에서는 석굴 1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인도는 서양 문화로 식당, 호텔 등에서 팁을 주어야 하니 미국 1달러를 많이 환전해서 가지고 가세요. 혼자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인도 날씨는 연중 무더우니 옷 준비를 잘 하세요. 가장 거대한 16번 석굴인 카일라사 석굴이 엘로라 석굴의 최대 하이라이트입니다. 인도에는 원숭이가 많습니다. 이 원숭이 때문에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 델리 인근 무자파르나가르에 살던 생후 4개월 갓난아이가 갑자기 달려든 원숭이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2021년에는 우다르프라데시 주에 살던 12살 소녀가 빨래를 챙기러 옥상에 갔다가 원숭이 무리의 공격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 도착 비자 발급받을 때 카메라로 먼저 얼굴을 촬영한 후 손가락 지문을 찍습니다. 이때 손가락에 땀이 묻어 있으면 지문이 선명하게 잘 찍히지 않으니 땀을 잘 닦아야 합니다. 아잔타 석굴은 마하라슈트라주에 있습니다. 이 석굴은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불교 미술의 보고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불교 유적은 8세기 이후 쇠퇴되어 1100년 동안 잊혀진 채 방치되어 있다가 1819년 영국 군인인 존 스미스가 호랑이 사냥을 하려던 중 우연히 10번 석굴의 입구를 찾아내면서 아잔타 인근에 있는 30개의 불교 석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석굴들은 편의를 위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기원전 2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지어진 석굴들로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데 석굴들의 내부에는 인도의 불교 예술 발달상을 보여주는 벽화와 부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정부기관 고고학 조사부서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30개의 석굴은 U자 모양으로 굽이쳐 흐르는 와고라 강배 절벽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의 석굴 하나를 만드는데 약 3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부처님 일생이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일생이.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부처님 아모님. 여기 여자 저기 보시면 여기 부처님 아모님 마야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여기 하얀색 코끼리. 여기 지금 하얀색 보이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처럼. 그래서 마야 부인 저기 꿈으로 봤는데 어떤 하얀색 코끼리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마야 부인 폐 안에 들어갔어요. 꿈으로 봤어요. 그때 그 마야 부인 임수였어요. 그래서 그 마야 부인 가서 여기 왕한테 교회에다가 왕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이 봤어요. 그래서 저기 왕은 뭐 이렇게 아는 스님이 있었어요. 어떤 아는 스님인데요. 사두처럼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부인 이렇게 꿈이 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얘기해 줬는데요. 당신 집에서 어떤 애들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아주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런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부처님 어머님 여기 애기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애기 한 명 있어요. 부처님. 여기는 부처님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원래 신녀들이 그 애기 목욕시키러 갔는데요. 근데 그 애기 바로 내려가가지고 바로 걸어서 저기 목욕하러 왔어요. 저기서 7분 걸었어요. 7분 이렇게 걸었는데 7개 연꽃 나왔어요. 5세기부터 불교가 쇠퇴하자 불교 승려들은 지형적 요건으로 사이와 단절이 가능한 이곳에 석굴 사원을 만들고 생활하였습니다만 후에 불교 승려들이 모두 이곳을 떠나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석굴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는 절대로 촬영하지 마세요. 삼각대, 셀카봉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우랑가바드에서 3시간 동안 인도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델리로 이동했습니다. 델리에 있는 피카딜리 호텔은 5성급으로 뉴델리 및 수도권에서 관광지를 둘러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객실은 편하고 힐링되는 느낌을 주는데 와이파이, 우편 서비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는 전원 스위치와 전원을 차단하는 스위치가 같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욕탕 천정에 샤워기가 달려 있습니다. 콘센트는 115V와 230V를 꽂게 되어 있는데 전원 꼽는 홈의 모양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객실에는 평면 TV, 욕실 내 전화기, 드레스룸 등과 같은 여러 편리한 시설이 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객실의 피트니스 센터, 실외 수영장, 스파, 마사지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탁 트인 도시 전망이 바라다 보이며 뷰티 살롱, 사우나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화폐 찢어진 것은 사용하지 못하니 거스름돈을 받을 때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 화폐는 10루피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많이 환전해 두세요.
거지에게 불쌍하다고 돈을 주면 다른 거지들이 모두 몰려들어 따라다니니 절대로 주지 말고 마음으로만 전하세요. 라지가트는 간디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인도의 수도 델리에 있습니다. 1948년 1월 30일 극우파 힌두교도 청년에게 암살당한 마트마 간디의 유해를 화장한 곳입니다. 내부의 푸른 잔디밭 중앙에는 검은 대리석의 네모난 단상이 있는데 언제나 천백의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단상의 정면에 간디의 마지막 말, 오 라마 신이시여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지가트 건너편에는 간디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간디는 불가촉 천민을 하리잔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분노했지만 결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스트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힌두교를 옹호하는데 일생을 보냈습니다. 델리 대통령궁은 1930년 식민지 시절 지어졌습니다. 영국 고전주의 양식과 인도 무굴 제국 양식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돔 형식의 설계와 라자스탄 궁전의 장식이나 인테리어를 많이 사용해서 인도와 유럽풍 느낌이 물씬 풍기는 건축물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외교부 등 정부의 주요 관청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델리 시크교 사원은 건물과 바닥이 모두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깔끔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크교는 15세기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구루 나나크가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절충해 창시했습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긴 수염을 기르고 다닙니다. 전 세계 2,500만 명의 신도가 있으며 인도 총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스 제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겐지스강 순례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크 교도의 특징으로는 거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농업, 기계공작, 교통운송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 델리 택시는 대부분 시크 교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를 바탕으로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군인의 20%가 시크 교도로 용맹합니다. 모든 방문객에게 쉴 곳과 식사를 제공합니다. 최근 미국, 캐나다, 영국 등으로 이민하는 시크 교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565년에) 지어진 무굴 제국의 2대 황제 후마윤의 무덤인데 왕비 하지 베굼이 남편 2대 황제 후마윤을 위해 건립했습니다. 타지마을 묘와 비슷한데 지붕은 돔 모양이며 후마윤 사후 14년 뒤 건축했습니다.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아그라에 타지마을이 있다면 델리에는 후마윤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 최초의 정원식 무덤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명소입니다. 훗날 타지마을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지마을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붉은 사암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본당에는 후마윤과 함께 하지 베굼 왕비, 무굴 제국의 마지막 왕인 바하두르샤 2세, 샤자은의 아들 다라 시코 왕자 등의 인물 150여 명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중앙에 자리한 정교한 대리석 바로 아래에 유해가 있습니다. 델리 시민들에게 공원이자 휴식처로 이용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귀족 이삭칸의 무덤은 후마윤 무덤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있는데 팔각형 돔으로 1548년에 지어졌습니다. 건물은 바깥쪽은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장신용으로 사용되는 붉은 사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삭칸은 후마윤을 권좌에서 몰아낸 셰르샤의 충복으로 후마윤과는 좋은 사이가 아니었을 텐데 죽어서는 한 동네에 함께 누워 있습니다. 무덤은 로디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묘실 안에는 내측 팔각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 벽에는 건물의 정문이 있습니다. 인도 델리에 있는 쿠투브 미나르는 이슬람 양식으로 1368년에 건축되었습니다. 벽돌과 붉은 사암 그리고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슬람 건축이 담긴 최초의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4층하고 5층 보시면은 색깔하고 돌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색깔 다 모양 다 다르잖아요. 원래 관광지들도 여기 안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돌아서 다 계단이 있어요. 이 밑에서 위에까지 보시면 돌 하나예요. 어떻게 이런 돌에다가 다 손으로 이렇게 조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12세기 때 여기 어떤 기계 같은 것도 없는데요. 요즘에 기계 많이 있어도 우리 나무에도 이런 조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기계 같은 것도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손으로 이런 돌에다가 이런 조각을 할까.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위에까지 보시면 돌 하나예요. 이 한 돌, 이렇게 큰 돌, 엄청 큰 돌이잖아요. 이런 큰 돌 여기까지 가지고 오고 어떻게 여기까지 가지고 오고 어떻게 저기다가 조각하는 거 정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쿠투브라는 말은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축을 의미합니다. 쿠투브 지역의 한가운데 홀로 우뚝 서 있는데 이 지역 건축물들 중에서는 보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의 후계자 일투미시, 그 뒤를 이은 피조로 샤 투글라크가 그 위로 층을 올려 72.5m라는 세계 최고 벽돌탑이 탄생했습니다. 각각의 층들은 다면체 기둥형으로 복잡한 조각과 비문들이 표면을 덮고 있는데 여기에는 굽타 왕조의 찬드라굽타 2세의 업적을 묘사한 구절이 산스크리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기둥 보시면은 여기는 제일 위에 그 연꽃은 원래 힌두교 상징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여기 힌두교 사원했어요. 그때는 여기 이 기둥 지어놓은 거예요. 그때 한 3세기 때 이 기둥 여기 갖다 놓는데요. 근데 이슬람교 사람들이 여기 이슬람교 사원 만들 때는 이 기둥 여기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밑에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둥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서 못 뺐어요. 영국 사람들도 여기 집할 때 이 기둥 가져가려고 몇 마리 코끼리로 이거 땡겨왔는데요. 못 내렸어요, 이거. 원래 이 기둥이 100% 새우로 만드는 거예요. 인도 새가 원래 얼마나 좋아요. 한 3세기부터 여기 계속 이 기둥이 여기 있는 거예요. 3세기부터 한 2000년 정도 다 됐는데 그때보다 이 기둥 계속 여기 있는데요. 원래 새가 만약에 이렇게 피 맞추면 잘 넋으잖아요. 근데 여기 계속 피도 마치고 계속 여기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넋도 쓰지 않아요. 원래 그 인도 새가 너무 좋아요. 인도인들은 한국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같이 사진 촬영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델리에서 자이푸르로 이동하는데 6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이푸르는 인도 라자스탄주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공업과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1600년 이후 자이푸르 왕국의 수도는 암베르였는데 나중에 영국령 인도 제국에 포함되어 자이푸르 번왕국이 되었으며, 자이푸르는 인도 독립 이전 1947년까지 자이푸르 번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전통적인 수공예품으로 보석, 금속, 상아, 유리, 도자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종교는 힌두교로 인구의 약 78%가 믿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교, 자이나교 등을 믿고 있습니다. 자이푸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암베르 성은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중 하나로, 무굴 황제 악바르와의 혼인 동맹을 통해 왕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마하라자 만 싱이 건설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낌없이 성 건설에 투자했고, 성 내부 중 이슬람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거울의 방과 환희의 방이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1592년 자이푸르의 라자만 싱 왕이 건축하기 시작해서 약 150여 년 만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붉은 사암과 대석을 이용해서 건축한 이 성은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화려한 색채의 모자이크 벽화들이 아름답게 내부와 외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과일을 담은 구도를 매우 섬세하게 치밀하게 표현하였고, S자 형태가 연속되는 당초 덩굴이나 여러가지 문양의 아라베스크가 이슬람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조는 파스텔 톤의 은은한 색으로 칠해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물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물 생겼어요. 하나는 소금 물 있고, 하나는 찬물 있고, 하나는 그냥. 그래서 여기는 아궁이 있으니까 여기 뜨거운 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니까 차가운 물. 원래 여기 안에는 왕국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물도 있고, 차가운 물 있고. 목욕하기 전에 마사지 하는 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유르베다라고 유명한데, 인도에 아유르베다 마사지라고 있어요. 그 아유르베다 크림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욕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기가 목욕탕이에요. 거기 가운데는 왕비 서 있고, 양쪽으로 저기 신료들이 앉아서 이렇게 씻기는 거야. 저기 거기 앉아가지고. 왕의 공식 접견실인 디와니함은 많은 기둥이 있는 구조로 1628년에 건립되었으며, 여러가지 문양을 화려하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기둥이나 천장에 새겨진 부조들도 매우 뛰어난데, 특히 연화문이 많이 새겨져 있어 힌두교와 불교적인 느낌도 듭니다. 궁전 안쪽에서는 비디오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높은 산에 둘러싸여 마고다 호수와 무골 양식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베르 성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프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때 먼지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해나 문신은 피부에 해나 염료로 그림을 그려 넣으면 문신과는 달리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울 수 없는 문신과는 다릅니다. 해나는 부적꽃과의 관목으로 높이는 6m 정도이며 잎은 타원형입니다. 1년 내내 향기가 있는 흰색이나 연한 붉은색의 꽃이 핍니다. 이 꽃을 머리 염색 또는 문신으로 사용합니다. 이 염료는 잎과 잎 꼭지에서 추출하는데 손발에 독특한 무늬를 그려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사에도 이용됩니다. 해나는 보통 1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해나를 한 직후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해나 반죽은 5 내지 10분 안에 건조됩니다. 해나 반죽을 피부 위에 오래 놓아둘수록 해나 문신이 진해집니다. 해나는 옷을 얼룩지게 하니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물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영구적으로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카펫 만드는 방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카펫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터키 같은 데 가시면 터키 카펫가 유명하잖아요 원래. 근데 터키 카펫은 저기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카펫 좀 찢어지면은 그 실 나오면은 실 한 번 이렇게 나오면 계속 이렇게 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거는 왜냐면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르고 이거 색깔 맞춰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 하고 앞에 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줄로 하고 이렇게 너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하고 또 자르고 하나 하고 또 자르고 하나 하고 또 자르고 그 다음에 씨 또 하나 넣고 이거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딱딱하게 아주 ये लगाना एक बार 아주 이렇게 잘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너트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실가 몇백 년 오래 가도 이거 실가 이거 찢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거 실 같은 거 나오면은 이거 먹혀 있으니까 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인도 카펫은 밝고 색채가 다양하며 특이한 무늬로 되어 있어서 쾌적합니다.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자이푸르는 12세기 라지푸트족이 세운 자이푸르 왕국의 수도로 번영하였습니다. 구 시가지는 6m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부에서는 인도 뭄바이, 아우랑가바드, 델리, 자이푸르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인도 카주라오, 바라나시, 네팔의 룸비니, 포카라, 카트만두를 관광하도록 하겠습니다.